네. 그러면 일본 요즘 네.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래서 바로 오셨죠. 네, 일본 와세다 대학교 박상준 교수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와세다 대학에서 교수님이시면 하지메 마시대. 예, 하지마. 네, 이라시아이 마세. 스미마셍. 감사합니다. 네. 스미마셍. 잘하시네요. 네, 스미마셍 아직 아니죠. 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스게. 스고이. 자, 그러면, 서울에 네. 오셔서 딱 느끼시는 게 일본과 도쿄와 서울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교수님? 저는 뭐 별로 다른지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날씨만 비슷해요? 좀 여기가 더 춥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전체적인 경제 분위기란 증. 뭔가 이렇게 활력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거는 뭐 도쿄가 좀 더 뭐 활발하긴 하죠. 지금은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네. 도쿄도 이제 뭐 금융 중심 거리가 또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도쿄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금융 거래소가 거기 신교 무슨 밭이죠? 신바시요? 신밭이 네. 있죠. 그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좀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은 록봉기나 아카사카 바로 거기 살고. 그쪽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뭐 한잔 하시고 그러죠. 그렇죠. 그쪽이 이제 금융권. 네. 경기가 몰려 좋을 있고. 때는 록봉기 아카사카에서 택시 잡기 힘들어요.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택시 잡기 어렵죠. 예. 예. 좀 활발하죠. 요즘은 그렇죠. 네. 근데 정부에서 뭐 이렇게 부양책을 내 가지고 막 네. 증시 올리고 막 그런 거를 효과를 봤다고 일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나요?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없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긍정적으로 평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뭐 정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죠. 그 분위기가 좋을 때는 어떤 소재도 사람들이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야 사고. 이거 주식 떨어지고 뭐 안 좋으니까 정부가 막 저러는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악재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너무 일본이 주식 시장이 좀 과열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열 얘기가 과열? 나와요. 네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이 최근 들어서 그 오전 오후가 다르고 이 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가자 해서 나가기도 많이 나가고요. 네. 그런데 또 나가고 나면 사람 심리가 내가 나갔는데 계속 더 올라. 주식은 뜨거워. 그러면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감도 많고요. 또 이 정도에서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많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인장은 정말 오를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들어오고 오르던 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경계감도 상당하죠. 이렇게 뜨거워진 거는 뭐 교수님 보실 때는 뭐가 제일 큰 원인이? 그러니까 정부가 막 야, 니네 저 PBR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뭔가 확실히 일본의 경제 체질이 바뀌었다거나.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건 결국에 거시적인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을 보고 정하는 거니까 또 장래 비전을 보고. 근데 일본의 그 법인 기업 영업이익도 그렇고 법인 기업 전체 영업이익도 그렇고 상장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도 그렇고 사상 최대로 높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돈을 잘 번다. 네,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3월에 결산을 하니까 대개 5월 정도에 발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거는 작년 5월에 한번 발표가 났고, 그다음에 이번 5월에 날 건데 이번 5월이 아직 안 됐지만은 뭐 가까우니까 지금 예상이 작년 5월도 사상 최고였는데 올해 5월 발표 때는 작년 5월 때보다 높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이 높으면 우리가 퍼라는 걸 생각했을 때 네, 퍼가 많아지죠. 유지되면은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네. 주가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은 영업이익이 올라간 것이 뭐 가장 크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분위기 막 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분위기를 막 띄워야 되니까 일본이 드디어 그 저성장 시대의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났다. 벗어날지도 모르겠다. 네, 아직 벗어났다고는 안 하지만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또 최근에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게 정부도 노동단체도 경단련도 기업단체죠. 전부 다 임금 인상해야 올리자. 된다네. 올리자.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 이상의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명목임금이 많이 올랐지만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올랐지만 일본 전체로 하면은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감소요? 네, 명목임금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기 대충 때문에 명목 임금이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명목임금이 한 전체로 하면 2, 3% 올랐을 거예요. 2% 정도. 네. 그런데
그 대기업으로 하면은 뭐 한 뭐 3, 4% 되겠죠. 네. 전체로 하면 2% 정도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작년에 3%가 넘었거든요. 인플레이션. 네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명목 임금이 한 2% 정도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뭐 3, 4% 됐으니까 실질 임금은 그걸 못 따라간 거예요. 네. 실질 임금이 낮았는데 올해 만약에 일본이 2%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를 하면서 네. 그거를 유지를 하고 2%가 일본에서는 목표니까요. 인플레이션 목표. 그걸 유지하면서 만약에 올해 충분히 명목임금이 올라가지고 실질임금도 올해 올라간다면은 그거는 저성장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30년 만에?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달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이미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 오르는 게 좋으니까 분위기를 막 띄우고 있어요. 올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일본 봉급 생활자들 월급쟁이들의 임금은 뭐 최근 1, 2년 말고 네. 거의 안 올랐죠? 네. 1997년 버블이 붕괴된 거는 90년, 91년이지만 예. 일본 경제가 정말 힘들어진 거는 90년대 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이 피크였어요. 그러니까 버블기까지는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네. 버블기 이후에는 조금씩 올라서 97년도가 피크였는데 네. 그 1997년도 20년도 더 됐잖아요. 1997년의 임금 수준을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이걸 25년 동안 그 임금이 같아요. 아들이 아빠보다 적게 버는 거예요. 그 진짜 20년 동안 임금이 찍히는 월급이. 네, 찍히는 명목 임금입니다. 아들이 아빠보다 적게 버는 거예요. 교수님은 교수님 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저는 일본에 교수로 처음 부임한 게 99년이고 네. 한 번 대학을 옮겨서 지금 와세다로 옮긴 것은 2005년. 그때 월급이나 지금 월급 비슷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돼요. 일본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그 올라가는구나. 월급은 올라가요. 일반 네, 기업도 네.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월급이 올랐냐 안 올랐냐는 내가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 전체 베이스, 그렇죠, 이 그렇죠. 올라가는 네. 시스템 신입사원 초봉 이런 거. 네네 그렇죠. 이것 자체가 점퍼느냐인데 이것 자체는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는 약간 깎인 다음에 네 충분히 회복을 못했으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대기업 중심으로는 지난 2, 3년간 많이 올랐는데 특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초봉, 그 대졸 초임을 많이 올리겠다는 거하고 또 비정규직이나 뭐 파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 임금은 뭐 기업에 따라서는 뭐 7%, 8%, 뭐 10%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좋아하겠네요. 임금 올라서. 네, 임금 오르는 건 좋아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네. 일본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비중으로. 네,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대기업이 있고 중기업, 소기업이 있고 자영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임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자영업자한테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죠. 아니고. 네, 임금이 높아져가지고 구매력이 높아져서 자영업자한테도 그 혜택이 올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지금 당장 좋은 것은 아니고 지금 주가도 많이 뜨거우니까 TV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주가 올라서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식을 이미 뭐 2, 3년 전에 사둔 사람들이야 좋아하겠지만 또 대부분의 일본인들 안 하죠. 고령이고 네, 주식이 없으니까 나하고 남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뭐 록봉이라든가 아카사카 이런 데 가면은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신주쿠 시부야 가도 내가 도쿄에서 뭐 2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도쿄에 사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막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바글바글한데 이제 그냥 배드타운 네. 도쿄에서 조금 외곽에 정말 배드타운 그냥 직장인들이나 고령자들이 그냥 사는 곳 여기는 여전히 굉장히 그 뭐랄까 뭐 침울하죠. 그래요? 네. 그럼 몇몇 이렇게 제한된 구역이나 이런 데가 막 활기도는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온기가 좀 퍼지진 못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일본은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60대예요. 그러니까 60대라는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런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60대지만 조깅하고 수영하고 막 젊은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어떻게 잘못하다가 만약 골절을 입거나 그러면은 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하지만 이 60대는 회복이 굉장히 더디잖아요. 지금 일본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교수님 있어요. 학생들 중에 네. 와세대 학생들 중에 핸드폰으로 네. 막 주식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니요, 한국에 비해서는 주식 열기 자체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까지 막 하고 학생들까지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금융 이런 걸 가르치고 일본 경제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걸 애들하고 디스커션하고 할 때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주식을 했다든가 주식을 해서 손해를 봤다 이득을 봤다든가 뭐 아니면 코인을 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학생이에요. 아, 일본 그래요? 학생들은 하는 학생들이 반이 안 돼요. 일본 학생들은 아직 피크는 아닌 것 같다. 보니까. 그래도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과거 어느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뭐 어디 취직해갖고 이렇게 하면 돈, 뭐 집도 좀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 그게 좀 제가 한국에서 힘든데 예. 한국하고 일본이 너무 다른 분위기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무리 일본 얘기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할까 하는데 이거를 딱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의 어떤 분위기가 일단 일본은 고용은 되게 좋아요. 한 2013년부터 고용은 되게 좋았고 네. 지금은 뭐 와사다 대학 졸업생 같으면은 뭐 대기업 뭐 몇 서너 개씩 군데에서 가죠, 몇 개씩. 서너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뭐 올라갈 수 있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정도니까 고용은 되게 좋은데 또 임금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용은 있으니까 안심하고 살고 집값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고용은 잘 되니까 내가 좋은데 취업했으니까 뭐 집을 사는 거는 문제 없고 지금 안 사도 되니까 별로 뭐 집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평온함은 있는데 하지만은 임금도 낮고 하니까 막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화려하게 뭘 해, 뭐 어디 가서 뭘 해, 뭐 명품 가방을 사,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까 평온하지만 활기는 좀 떨어지는 사회예요. 아니 예를 들어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내가 10군데 중에 골라갈 수 있는 상황이면 돈 보고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비슷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경쟁이 될 정도면 누군가는 더 많이 주는 회사가 나오고 그 경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나요? 카르텔이야 카르텔. 일본 사회는 원래부터도 고용을 중시하는 사회였지만은 우리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조금 덜 받고 네. 유럽의 영향을 조금 더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독일에서 살던 분이 이건 독일도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일본 사회는 노동단체도 고용을 중요시하고 또 기업도 고용을 중요시 임금이 아니라 고용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기업의 임금은 일본 대기업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고 임금을 많이 줌으로써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하지만은 좋은 애들을 소수를 뽑은 다음에 굉장히 강한 노동 강도로 이제 그 회사를 돌리는 사실 거죠. 미국식이죠. 네. 그리고 그 좋은 곳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또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취업도 재수 삼수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일본은 좀 더 많은 사람을 뽑고 가능한 한 임금을 안 올림으로써 기업이 주는 전체 그 임금의 그 파이라는 걸 똑같이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깎거나 올리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좀 10명을 데리고 있을 거를 한 12명, 13명 데리고 있으니까 비효율적이지만 네. 대신에 노동 강도도 그만큼 줄어들죠. 근데 자르지도 않죠. 자르는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위험하게 됐을 땐 잘라요. 소니도 뭐 히타치도 다 자른 경험은 있는데 네. 자를 때는 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 일본 항공도 많이 잘랐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할 때는 자르는데 일본은 그렇게 되면 또 노동조합도 더 이상 버틸 수가 기업이 없는데 기업이 지금 파산했거나 파산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는 수긍하고 그냥 또 말아요. 네네네. 그럼 조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요타가 네. 뭐 일본 기업들 요즘 분위기는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도요타는 유독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리콜도 엄청 하게 되고. 네. 근데 주가는 또 좋거든. 네. 주가는 괜찮아요? 도요타가 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점을 찍었었고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몇 년째 있고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로서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 비하면은 영업 이익률 같은 거는 되게 낮죠. 그러니까 지금 규모가 되게 큰 상태인데 도요타가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가도 높은데 최근에 그렇죠. 도요타 밑에 있는 뭐 나야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기업들이 계열사들이 부정이 발각돼가지고 생산이 멈추거나 했으니까 타격을 입었는데
그 타격을 입은 정도가 이제 어느 앞으로 또 다른 게 발생할 것인가 또 타격을 입은 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토요타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에 좋죠. 뭐 전체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판단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그 뭐 품질 검사 뭐 조작 뭐 이런 거 해갖고 네. 생산 중단도 결정이 되고 또 일본의 도요타 쇼크가 뭐 생산 지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그 정도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제 2년 동안 안식년이라서 한국에 왔었는데 그 전에 코로나 처음 출발할 때 일본에 있을 때 네.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국 얘기를 할 때는 한국의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와 한국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뭐 걸그룹 보이그룹이 외국에서 잘 나간다 해도 이거 한국 정부에서 전부 서포트해서 저렇게 된 거야. 일본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네네. 그 당시 이제 주로 그런 보도가 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안식년 돼서 오기 6개월 전에 그냥 한국을 와버린 거예요. 저보다 먼저. 예. 일본 TV 보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서. 아, 사모님께서 네. 근데 저하고 아내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 방송이 똑같은 거예요. 일본 망한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여러 긍정적인 부정적인 뉴스 중에 부정적인 뉴스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과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요타 쇼크 때문에 그 생산 지수라는 게 내려간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 보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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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네, 네. 그런데 코로나 때 코로나가 시작된 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게 시작된 게 2020년 아마 3, 4월. 네네. 그때 생산 지수가 이렇게 팍 내려갔죠. 뭐 네. 계곡으로 떨어질 때 팍 예.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확 회복됐죠. 회복이 됐지만은 여전히 코로나거든요. 이 회복된 코로나의 어느 시점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 가장 밑으로 떨어질 때하고 같은 게 아니라 근데 한국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뉘앙스가 마치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떨어진 때하고 같은 것 같이 그렇게 쓰던데. 그렇게 일반인들은 보시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야. 네가 틀렸다는 거야. 그거 너무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보여줄 수 있으면 데이터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 만들어가지고 이거 띄우면서 이렇다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뭐 그래도 안 믿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니, 근데 우리랑 일본 관계가 그래도 이제 조금 좀 괜찮아지지 않나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서로 친밀감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느끼는 친밀감도 굉장히 좋아지고 회복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서로 좋은 보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좋은 보도를 많이 하지만은 가끔 그래도 어떤 안 좋은 샥이 한번 나오면은 그게 좀 포털에서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있긴 해요. 그 일본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시고 또 금융이나 뭐 이런 걸 가리키시니까 지금 한국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진짜 일본이 30년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되냐 요거 하고 두 번째는 일본 주식 지금이라도 좀 아마 사야 되나 요 딱 두 가지예요 사실. 네. 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첫 번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부활하는가 막 이렇게 계속 묻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2007년도 그때도 이코노미스트 전직 기자였나 하는 외국분이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 이런 책을 내면서 일본 부활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본이 부활한다 할 때 보통 분들이 가지는 인식을 보니까 그거는 마치 영국이 부활한다, 대영 제국으로 부활한다. 영국이 자기네 리즈 시설 찾을 수 없잖아요.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생각하는 버블기의 전성기, 전 세계 뭐 시가총액 10위권에 뭐 일본 기업이 뭐 6개 들어갔니 몇 개 들어갔니 하는 15억 받은 그 시절. 그 시절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절로 갈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는 버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은 다시 절대 올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이 제가 25년 살았는데 그 25년 동안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그린 거예요. 일본 경제가 계속 나쁘거나 계속 똑같은 저성장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일본은 2010년 같은 경우에 뭐 10% 성장도 GDP가 했었고요. 네? 기저효과지만은 10% 죄송해요. 4%. 하신 덕분에 제가 4% 성장한 적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계속 그렸는데 좋았던 사이클이 한번 고이즈미 정권 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베 정권 때 또 코로나 전까지 한번 또 있었고요. 코로나 때 이게 또 꺾였다가 지금 또 좋은 확장 국면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지만은 이 좋은 것이 디플레이션까지 회복을 시키고
좀 일본 경제를 안정하게 한다면 평온한 사회에서 좀 더 이제 활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은 지금 영국이 뭐 대영 제국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지만은 하지만 선진국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그 전 세계 그 경제와 정치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좀 더 활력 있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지표가 일본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지만은 프랑스하고 일본을 경제 지표를 비교를 한다면은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막 그 화려했던 프랑스, 식민지를 뭐 곳곳에 가지고 있던 프랑스는 절대 다시 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들으면은 막 무슨 시위, 대학생 시위, 농민 시위 얼마나 막 말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프랑스를 가고 프랑스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이면은 전체 무슨 뭐 그 정상회의여서도 존재감이 있고 한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예. 네 주식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되게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지고 지금 막 뜨거워 하는 때보다는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일본 기업 영업이익 막 되게 개선되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신사업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셨으면 아무도 관심이 좋았겠지만 없었죠, 그때. 네 그때 사셨으면 좋았겠지만은 근데 또 꼬신다 그랬지. 그때를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지금 같으면은 한국, 일본, 뭐 미국,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미래 비전이 좀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게 뭐 브라질이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셔가지고 그것들에 좀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좋겠지만은 지금 막 일본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자꾸 불안해서 조금 올랐다 팔아야 되나 또 팔았다가 또 이거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또 샀다가 이러니까 저는 좋은 것 근데 같지 이제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지금 엔화가 그래도 좀 낮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볼 거 없다. 저거 주식에서 또 치더라도 엔화가 다시 나중에. 강세되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엔화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엔화는 지금 일본 기업이 영업이익 이렇게 좋은 게 기업이 열심히 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측면도 뭐 50% 이상 있고요. 예. 근데 다른 하나는 미일 금리 그 격차 때문에 엔화가 또 약세가 됐거든요. 네. 미일 금리 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엔화는 약세가 됐고 엔화가 약세가 될 때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미일 금리의 격차가 만약에 줄어든다. 미국 쪽에서 낮추든지 일본 쪽에서 높이든지 여하튼 줄어들면은 그때 되면은 엔화가 절상될 것이다 예상하는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이상 정말로 그 줄어드는 움직임 보이면은 엔화는 절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엔화는 지금으로서는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네. 엔화가 절상될 확률이 높긴 하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아시아 통화는 중국 엔화 그다음에 한국 같이 동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절상이 될 때는 원화도 절상이 될 수 있고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은 엔화를 사가지고 절상을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이 폭이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원화 같으면은 기껏 지금 그렇게 크게 그 원화에 비해서는 엔화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건 아니에요. 막 10% 정도 오르겠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겠다 하시면은 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무조건 한 1,000원 하다가 지금 한 900원 하죠? 900원. 네, 그러니까 뭐 10% 정도 떨어졌는데 네. 만약 그거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10%잖아요. 아, 그 정도 크게 네. 그 이상을 바라긴 조금 어렵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 일본을 저는 이제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저평가됐는데 회사들이 막 잘 벌 때는 2, 3년 전쯤 그쯤에 들어갔으면 이런저런 투자했어도 괜찮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회사는 괜찮겠지만 막 시장 전체가 막 올라가고 이거 분위기는 조금 이제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네, 어디든지 좋은 기업을 저는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숲보다 나무를 봐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국 숲이든 일본 숲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나무가 심어지냐. 네, 네, 오동나무로 저는 가겠습니다. 네. 한국의 소나무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이야기 오늘 뭐 굉장히 명쾌하게 일본 정리해 야, 주셔서. 근데 오늘 네. 박상준 교수님 오시니까 동접이 있잖아요. 빠지질 않고 계속 유지되는데. 야, 정말요? 예. 네. 언제 가세요, 일본? 일본에는 수요일 날 가네요. 수요일 날? 네네. 그러면 일본에서 한번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예. 자 오늘 박상준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